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위 구성 요소에서 하위 구성 요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차일드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걸 하려면 캐스케이딩 밸류를 가지고 특정 지어서 데이터를 전달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파라미터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차이점은 알려드렸지만, 캐스케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에 한계가 없이 계속 페어런트로부터 차일드, 그의 차일드, 또 그의 차일드까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이에요. 한 단계만요. 그래서 그 관련된 코드를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페이지스에서 인터랙션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랙션 밑에다가 add 레이저 컴포넌트를 해서 페어런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터랙션에서 add 레이저 컴포넌트로 차일드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페어런트에서 일단 상단에 페이지에서요, 이 라우팅 정보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인터랙션, 이번에는 파라미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퍼스트 데이터와 세컨드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초기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얘는 세컨드 데이터, 세컨드 데이터, 그리고 여기도 세컨드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게 페어런트예요. 근데 페어런트 위쪽에다가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니까 차일드라고 하고, 차일드의 어떤 파라미터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값을 넣고요. 아래도 넣고, 얘는 p라고 할게요. p 태그를 가지고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사라졌네요. 그리고 차일드 컴포넌트로 이동을 해서요, 코드 아래에서 페어런트로부터 갖고 온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파라미터 제가 선언을 해줄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얘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input 파라미터 하도록 하고, 얘는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editor required라고 해서 항상 넣어줘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없으면 에러가 나겠죠. 파라미터라고 하고, required input parameter라고 이름을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초기 값은 빈 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얘를 표시하도록 h1 태그로 두 데이터를 찍어 보겠습니다. input 파라미터로 찍고, 얘는 required input 파라미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페어런트로 이동한 다음에 required 파라미터만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얘한테 second 데이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input 파라미터를 호출하도록 하고, 얘는 first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input 파라미터하고 얘는 하나 더 보내야 되죠. 오류날 거예요. required 파라미터
require editor required라고 되어 있었죠. 얘는 그래서 second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전달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실행하기 전에 자, 메인 레이아웃 말고 이 쉐어드 밑에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죠. 내비게이션 메뉴를 가서 복사를 해서요. 사이드 링크예요. 인터랙션 파라미터스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라미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치에 보시면 내비링크 매치.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프리픽스 링크를 하고 나면 액티브 되었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을 한번 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해서 이 홈 보시면 지금 표시가 적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색 음영이 되었다가 마우스 오버되면 뭐 없어지기도 하고 선택하면 액티브 되면 조금 더 환하게 저 영역이 홈이라는 영역이 표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카운트하면 카운트가 영역이 되고 파라미터스 하면 파라미터가 영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을 이 매치라는 내비링크 매치 올,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매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없으면 프리픽스 얘 자체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카운터라고 해놓고 내가 카운터 밑에 패치 데이터라고 했으면 내가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골라도 카운터까지 표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카운터 아래 패치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패치 데이터로 가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카운터 밑에 패치 데이터 컴파일해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카운터를 할 때는 카운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패치 데이터를 하면 카운터도 같이 표시가 돼버려요. 네, 저게 왜 그러냐면 카운터 밑에 만약에 제가 패치 데이터라는 메뉴를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저 카운터도 같이 표시되게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네, 그렇게 메뉴를 어떤 걸 같이 선택되었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메뉴에서 이 내부 링크 매치 올이라는 걸 지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이 앞단 프리픽스를 확인을 해서 프리픽스가 같으면 이건 같은 거네 라고 해서 얘를 선택했을 때 얘도 같이 표시를 하도록 상위 있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발하시다가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다 넣어버리시면 돼요. 나는 이거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가지고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하면 각각이 되죠. 네, 만약 이걸 다시 빼볼게요. 패치 데이터를 빼면 패치 데이터 얘도 빼야겠죠. 두 개를 빼면 패치 데이터를 눌렀을 때 카운터까지 같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왜 표시가 안 되나? 재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자, 한 리로드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컴파일 하면 이렇게 패치 데이터 카운터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링크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해서 한 리로드 하도록 하고 가시면 이제 원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뭐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해드리면 캐치를 하셔가지고 개발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보시면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어떤 걸 전달하고 있냐 하면 input 파라미터와 required input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있어요.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항상 넣어줘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위쪽 차일드, 아래쪽 차일드에 둘 다 전달했어요. 그런데 위쪽 차일드에는 input 파라미터라는 값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input 파라미터 차일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디폴트 밸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행된 내역을 보시면 자, 파라미터스라는 걸 가서 자, 첫 번째 차일드는 디폴트 밸류하고 세컨드 데이터가 나왔고요. 두 번째 차일드는 퍼스트 데이터하고 세컨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페어런트로부터 전달된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차일드는 이 세컨드 데이터만 전달이 되었고요. 두 번째 차일드는 퍼스트, 세컨드 이 둘 다 파라미터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파라미터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URL을 위해서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직접 전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직접 호출을 했지만 내가 차일드에다가 차일드를 직접 호출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컴포넌트로 쓰지 않고 그럴 경우에 페이지라는 거를 써서 라우팅 주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 parameters child 하고 input parameter라고 하고요. 자, 뒤쪽에 물음표는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required input parameter라고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라우팅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한 리로드를 해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하시기 전에 인풋 파라미터에 보시면 지금 제가 2를 빼먹어 가지고 2를 넣고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면 이 상태에서 차일드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넣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1, 2, 3, 4 1, 2, 3, 4라고 하고 뒤쪽을 5, 6, 7, 8을 넣어주면 이렇게 1, 2, 3, 4, 5, 6, 7, 8이 직접 나옵니다. 내가 1, 2, 3, 4만 넣고 5, 6, 7, 8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1, 2, 3, 4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통해서는 URL을 통해서도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고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도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페어런트로부터 파라미터의 변경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어런트로부터 파라미터의 변경을 감지해 볼 거예요. 변경을 감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일드에서 on 파라미터 셋을 통해서 그 변경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에 보시면 지금 제가 on 파라미터 셋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죠. 오버라이드 했어요. 그래서 JS 런타임이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S 런타임에서 invoke void async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가 alert를 띄우도록 했어요. 엘러트 창이 자바스크립트 엘러트 창이 뜹니다. 페어런트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어런트는 뭐 세컨드 데이터 그리고 퍼스트 데이터, 세컨드 데이터 그대로 있고요. on change 파라미터를 통해서 changed 파라미터를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면 on click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요.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퍼스트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변경되었을 때 차일드에서 on 파라미터 셋이 얘를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변경 사항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넣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런트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요 onChange 파라미터 요것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랙션 파라미터스에서 그리고 차일드는 기존 코드에서 이쪽 JS 런타임이 추가가 됐고요. 인젝트에서 on 파라미터 셋을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JS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엘러트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 상태에서 제가 파라미터를 누르면 파라미터의 변경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 체인지드라고 이 온파라미터 셋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 되겠죠.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호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일드 첫 번째 차일드와 두 번째 차일드가 이렇게 디폴트 밸류, 두 번째는 뭐 퍼스트 데이터, 세컨드 데이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인지드 파라미터를 제가 누르게 되면 이 퍼스트 데이터 영역, 두 번째 차일드의 이 퍼스트 데이터 영역이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체인지드 퍼스트 데이터 그래가지고 이 퍼스트 데이터가 변경이 될 거고, 이 변경된 이 차일드에 대한 내역이 방금 온 파라미터 셋으로 의해서 알러트로 표시가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변경이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식 컴포넌트에서의 데이터 변경이 페어런트에게 전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야 하는지를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차일드 레이저에서 페어런트 레이저로 이동을 일단 하고요. 페어런트 레이저에서 이 녀석들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차일드는 하나만 두고요. 자, 버튼은 크게 버튼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빼고요. 자, 이 밑에 div 태그를 하나 넣고 스팬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클래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데인저, 이 텍스트 데인저라는 거는 빨갛고 굵게 표시되는 클래스 스타일이에요. CSS 스타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퍼스트 데이터를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일드가 인풋 파라미터하고 뭐 리카어드 인풋 파라미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차일드 밸류 체인지드라는 거는 콜백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처리할, 이게 일어났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거야 라는 걸 실행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onChange 파라미터로 호출하셔도 되고요. onChild value changed라고 저는 이름을 짓겠어요. onChild value. 그래서 얘는 지워버릴 거고요. 이름 바꾸죠. onChange onChild value changed 라고 해서 차일드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뭔가 값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요. 저 데이터를 퍼스트 데이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변경이 되면 state has changed를 호출해서 UI를 다시 렌더링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차일드로 이동을 할게요. 차일드에서 자, 이거 인풋 파라미터는 똑같고 이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지울 거고요.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view tton 버튼 온 클릭해서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update value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changed parameter in child 라고 할 거고요. 자, 이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지우고 그냥 파라미터만 놓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액션이라는 거를 호출하도록, 델리게이트죠. 액션 델리게이트를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얘는 초기 값이 없어요. 자, 빈 함수 그 다음에 지우고 public void update value 만들어야겠죠. 얘는 input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hild value changed를 invoke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child value changed에 넣어져 있는 어떤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input 파라미터를 전달해 줄 거예요. 스트링이 파라미터니까 input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럼 페어런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child value changed에 통해서 콜백이 전달이 될 텐데, 보시면 child value changed라는 콜백 함수를 통해서 이 값들, 지금 변경이 되었다는 스트링 값을 전달해 줄 거야. 그럼 얘가 이 스트링 값을, 스트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펄스 데이터에 넣고 state has changed를 통해서 UI를 다시 리렌더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페어런트가 인식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페어런트에서 펄스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 changed 파라미터인 child를 통해서 변경을 하면 변경이 돼요. changed 디폴트 밸류로 child가 변경이 됐고, child 변경된 거를 on child value change에서 받아서 그 페어런트도 변경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child의 변경 사항을 페어런트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